시간은 우리 시사특공대원들의 고민거리 이 세 분의 조언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샵 1035번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 댓글 이런 걸로도 환영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신세 한탄 다 좋습니다. 다 보내주세요.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사연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리고 사연에 도착했습니다. 전 비교적 이른 나이인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아들이 고2예요.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이 좀 넉넉한 편이라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하던 일도 잘 풀렸고 다시 말해 부자는 아니지만 크게 집 걱정, 밥 걱정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직업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본인 사주가 좋아서 일 안 해도 걱정 없이 살 팔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따로 점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서방이 평생 놀고 먹을 팔자라고요. 현재 남편과 저는 몇 년째 남남으로 지냅니다. 대화 거의 안 합니다. 꼭 필요한 말들 카톡으로 해요. 남편이 워낙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데 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 외박을 해도 딱히 걱정도 안 되고 연락도 안 합니다. 늘 제 일도 바쁘고 아이 고2짜리 아이 교육에 신경 쓰기도 벅찼거든요. 남편하고 우리 아들 관계는 다정한 부자 관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나쁘지도 않아요. 아들이 사춘기 접어든 이후에는 세 식구가 같이 식사한 적은 없습니다. 명절에 시댁 가는 거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던 얼마 전 우리 고2 아들이 먼저 말하더군요. 엄마랑 아빠는 왜 이혼 안 해? 너무 놀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 계속 두 분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런 상황이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도 엄마 아빠 이혼한 집이 많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원하면 이혼을 해라. 아빠가 막 밉고 그러진 않지만 자기가 봤을 때도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애를 학원에서 데려오던 길이었는데 어떻게 집까지 차를 몰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저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 바에는 갈라서라. 내 아들 두둔하면 아무는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사실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건 명백한 죄야 라고요. 결혼 전에 상견례 할 때도 무조건 성당에서 결혼해야 한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고 이혼은 죄라고 못 박으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남편하고 이렇게 대면대면해진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 매일 잠만 자고 술만 먹고 사람들 만나고 저는 그냥 저 혼자 죽어라 돈 벌고 저 사람은 쓰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을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또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참고 살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데도 그게 사실인지 또 누군지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뿐입니다. 여전히 남편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인데 가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밀려 들어와 몹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겼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남처럼 되어버린 부부관계 너무 많죠. 이런 것들도 세 분한테 상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신자 중에? 이런 부부간의 문제도? 많죠. 많습니까? 네. 그럴 때 뭐라고 해주세요? 이런 분들 보면. 사실은 이제 물어보죠.
이 상황이 이런데 이런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보면은 사시는 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를 물어보죠. 아, 왜 그럼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시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걸로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여쭤보면은 1번이 이제 자식, 그리고 2번이 과거에 나한테 잘한 거. 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렇지 않았다. 그래서 꼭 이제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상담을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오시는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왜 이혼을 이런 상황인데 같이 사는 의미는 무엇으로 찾으시는지요? 여쭤봤을 때는 첫 번째 자식에 대한 이야기 걸고 과거에는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즉 심성은 원래 착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편에게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제 이야기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제 남편은 진짜 몹쓸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상담까지 가지 않고 이제 바로 법적으로 뭔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럴 때 이제 저는 뭐 제가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 감정이입보다는 항상 이제 관계는 부부 관계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들어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남녀의 문제구나.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족을 이루면 이제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의 연상성을 놓고 이제 부인과 즉 내가 내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관계가 다 깨져도 감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참 이 가족을 이미 이루었을 때는 단순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부부 관계도 남녀 관계인데 네. 애정이 식으면 그 식음만큼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애정이 있어서 결합을 한 건데 애정이 식으면 당연히 이것이 이제 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자식에 대한 문제를 놓고는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서 부인을 하긴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을 이렇게 쭉 들으면은 이런 거요. 이제 스스로는 사실 이게 자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들의 이야기 듣고 뭐 지금도 참 가끔은 놀라운 거는 이제 확실히 애정은 이미 없으시구나. 애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막 애정이 있으면 그 안에 뭐 많은 게 생겼겠죠. 뭐 싸웠기도 하겠고 뭐 여러 그래서 가지 이분에게 과연 저는 말씀드리고 싶죠. 이혼을 하냐 안 하냐가 어떤 의미성을 과연 줄 것인가 본인에게. 지금 봐가지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혼한 것처럼 살고 그 있으니까. 부분이 저는 뭐 상당해서 이제 이혼이 죄인자 이런 건 뭐 글쎄 뭐 저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는 늘 선택의 문제잖아요. 선택은 어느 걸 선택해도 아쉬움이 남는 건데 이분에게 있을 그 필요성이 과연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함이라는 걸 못 느껴서 솔직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이분에게 그 선택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시어머니를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력하게 네, 이혼은 죄다. 죄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랬던 분이 이거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분은 사연자는 정말 저도 감정이 입될 정도로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추웠어요. 이거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덤덤하게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내 연애를 하는데 둘이는 몰래 하는 줄 아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아들, 시어머니까지 다 알면서 본인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막다스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이런 대로 그냥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중년 남자 여자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다 무슨 애정으로 살아요, 의리로 살고 그리고 다 가고 있는데 나 대한민국 평균대로 의리로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드려?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또 긁어서 나도 잘하는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더 슬퍼져요 정말. 아니거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고
어차피 그 벼락 맞은 거니까 벼락을 맞는 순간에 좀 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와서 본인이 정식으로 네. 뭘 얘기한 바 없으니까 저는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이혼을 했을 경우에 누가 수혜자인가? 이때까지 현실적이다.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주는 것까지 그래요. 했는데 이 재산 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까지는 아니어도 그럼 뭐가 아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그렇기 그 때문에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라.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 이혼하면 죄라니까. 죄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 사람은 살다가 이런 돌멩이를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니까 그냥 인생의 한순간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애정을 회복하려고 뭐 노력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사실 배신자는 그쪽이니까 본인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는 새롭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또 뭘 진행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제가 정말 위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자, 목사님 얘기 들어보죠. 저는 이분이 아직 이혼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혼할 그 어떤 마음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라 그래도 사실은 자신이 아직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아들의 시각을 조금 관심 있게 봐줘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남편이 아니라 고2짜리 아들. 그렇죠. 고2 아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좀 불행해 보이고 또는 힘들어 보이고 또는 남편 아빠에 비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 때문인지 어떤 모습이 과연 그렇겠을까라고 하는 그 시선이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섣불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부부가 단순히 그냥 대면 관계가 안 좋다 또 뭐 경제적으로 자립성이 없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주 냉랭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런 맞아요. 관계 안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머니를 생각할 때 엄마를 생각했을 때 지금과 관계가 나아지는 것도 엄마한테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그 아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성실하게 살아오고 다 이렇게 아들 배려하고 또 다 좋지만 자기 삶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행복이란 것도 있고. 지금 너무 책임으로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자식 떠나고 할 때 과연 이 엄마한테 뭐가 남을까 생각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혼할 용기가 없어 보이고 또 자신도 없어 보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연을 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대표로 요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정아님께서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혼을 반대하시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시겠어요? 핏줄이 또 생긴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뭔가 이 남편분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그런 얘기 되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분이 너무 지쳐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저는 알아보고 싶지도 않다는. 이 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사실은. 사실 이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 정상적인 반응을 보지는 않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 되고 안 이거는 하는 게 문제 안 하는 내일에 너무 안 대한 하셨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이제 하셔야 되고 다 두렵죠. 선택은 다 두려운 부분이지만
고민을 이제부터 하셔야 될 시점은 분명하신 것 같은 건 해요. 또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위인 이혼을 한 저 선배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아이들한테 특이한 게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아빠가 좀 나빠 보이고 엄마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기서 몇 년 이대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이혼을 안 하고 흘러가면 엄마를 더 미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아빠보다. 왜냐하면 아빠는 나한테 부담은 안 주거든. 아빠는 그냥 아빠 여자친구랑 뭐 재혼을 하든 둘이 연애를 하면서 살든 그냥 아빠 살면서 사는데 엄마는 불쌍한 모습으로 우울하게 계속 앉아있으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아들 다 커서 대학 가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냐고 엄마를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경우가 더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뭐 이미 억울하고요. 예. 그리고 진짜 이미 억울한 상황. 또 이제 결전의 날은 곧 다가오겠네요. 뭐가 핏줄이 생기든 뭐든 결전의 날이 옵니다. 이제 찾아와서 그 이혼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뭐 미리 나서서 뭐 할 이유는 없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게 5448님께서는 할머님이랑 같이 듣고 있었대요. 이 라디오를 신부님. 옆에 계시던 우리 할머님께서 듣고 아유 열며느리 마다 안 하는 게 시어머니야 그렇죠.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신부님. 요즘 며느라기란 드라마도 화제라는데 일단 이 사연 보내시면 익명으로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어떤지 용기 내서 알아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자기 아드니까 생각하면 더더욱. 아니 뭐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알아보지 않아도 다 백일하게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예, 잘못한 사람들은 지금은 뭐 희낙낙하지만 어느 순간에 멘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꽉 잡고 계시고 상황은 이제 급변하게 변하니까 계속 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되뇌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괜히 거기다가 자꾸 끊어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저랑 비슷해서 문자 넣습니다. 또 저도 그랬어요. 저희 과거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강윤정 대원께서 시간 금방 갑니다. 인생 한 번 살아요. 내 인생의 먼저이고 아까운 시간 허비 말고 즐기면서 사세요. 자식은 바로 곧 다음입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를 생각하면 더더욱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시고 결정을 내리라는 말도 또 많이 오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랜만에 데릴 홀 앤 존 오츠 노래 들어볼까요? 징글벨 락 분위기 반전하면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신부님의 시청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기사 특공대 4부로 넘어갑니다.